1991년 봄, 한지수와 이준영은 같은 대학 경영학과 동기였다. 도서관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알았다. 운명이라는 것을. 저기 이 책 같이 볼래요? 준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뜨거웠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공부하고 캠퍼스를 걸었다. 지수야, 나랑 평생 함께하자. 응, 나도 그러고 싶어.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약속했다. 1992년 가을, 지수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떨고 있었다. 두 줄. 준영아, 나 임신했어. 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우리 아기야. 우리 결혼하자. 준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응, 그래, 결혼하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1993년 봄, 딸 서윤이가 태어났다. 지수는 아기를 안고 미소 지었다. 준영아, 우리 딸 정말 예쁘지? 응. 준영은 아기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후 1년. 준영은 점점 집에 오지 않았다. 핑계는 늘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였다. 1994년 여름. 준영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다. 미안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겁쟁이야. 행복하길 바래. 지수는 편지를 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지수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서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11시에 집에 돌아왔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아빠 그림 그리래. 5살 서윤이가 물었다. 아빠는 먼 곳에 있어. 나중에 만날 거야.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10년 후, 지수는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중견기업 대한산업 강 회장의 딸 강예진 씨, 회사 일반 사원과 결혼 예정. 화면에 나온 남자, 이준영이었다. 지수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저 사람이. 화면 속 준영은 정장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10년간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두 사람은. 지수는 텔레비전을 껐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나랑 서윤이는 뭐야? 우리는 뭐냐고.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지수는 거울을 봤다. 고된 노동으로 주름이 가득했다. 손은 거칠었다. 복수. 복수할 거야.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권력도 방법도. 일단은 서윤이를 잘 키워야 해. 지수는 주먹을 쥐었다. 2024년 한서윤은 검사가 되었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지방검찰청에서 시작해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가 되었다. 엄마, 나 검사 됐어. 서윤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지수는 말라빠진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지수는 폐암 말기였다.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엄마, 나한테 해줄 말 없어? 서윤이 물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서윤아, 내 아빠 말이야. 지수는 30년 전 이야기를 했다. 준영과의 사랑, 배신, 그리고 뉴스에서 본 결혼식. 그 사람이 내 아빠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엄마가 말 못했어. 아빠 이름이 뭐야? 이준영. 지금은 대한산업부사장일 거야. 서윤은 주먹을 쥐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해줄게, 복수. 서윤은 이준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한산업부사장 이준영. 회장의 사위. 승승장구하는 커리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리가 가득했다. 횡령, 배임, 뇌물수수, 성추행. 서윤은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다. 내부 고발자를 만나고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피해자들을 인터뷰했다. 6개월이 걸렸다. 2024년 가을, 서윤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 이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횡령, 배임, 뇌물수수, 성추행 등 혐의입니다.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준영은 회사에서 체포되었다. 이준영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하는 거야? 나 누군지 알아? 나 이준영이야. 준영은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다. 회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준영은 연행되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준영의 체포를 보도했다. 대한산업부사장 이준영,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회장 사위의 몰락. 성추행 피해자 5명 추가 진술. 강혜진은 텔레비전을 보며 얼굴을 감쌌다. 이혼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 후, 이준영은 재판을 받았다. 검사석에는 한서윤이 서 있었다. 피고인 이준영은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 200억 원을 횡령했으며 하청업체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또한 5명의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준영은 피고인석에 앉아 서윤을 쳐다봤다. 저 검사, 낯이 익은데. 하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린 딸의 얼굴을.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준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한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은 더욱 쇠약해졌다. 엄마, 그 사람 징역 15년 받았어. 서윤이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고 싶어.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어. 서윤은 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면회 신청할게. 2025년 봄. 지수는 휠체어에 앉아 교도소 면회실로 들어갔다. 서윤이 휠체어를 밀었다. 유리 너머로 이준영이 앉아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얼굴은 야위었다. 지수는 전화기를 들었다. 준영도 전화기를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준영은 지수를 쳐다보다가 눈이 커졌다. 지수?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준영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수, 네가 왜 여기? 지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준영은 지수의 야윈 얼굴, 하얀 머리, 떨리는 손을 봤다. 너 많이 늙었구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준영을 바라만 봤다. 30년 전 자신을 버린 그 남자. 30년간 홀로 딸을 키우며 고생한 세월.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 갇힌 남자. 지수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휠체어를 돌려나갔다. 준영은 유리창 너머로 지수를 쳐다봤다.
지수, 지수야. 하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수가 나간 후 준영은 면회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다시 문이 열렸다. 한서윤이 들어왔다. 준영은 서윤을 쳐다봤다. 당신은 나를 조사한 검사. 서윤은 앉았다. 전화기를 들었다. 이준영 씨. 왜 또 온 거요?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 서윤은 차갑게 웃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한지수의 딸.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기도 하죠. 준영은 입을 벌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30년 전 당신이 버린 아이. 기억나세요? 서윤. 너. 네. 저예요. 당신 딸. 서윤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엄마는 30년간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셨죠.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망가졌어요. 준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당신은 재벌 딸과 결혼해서 편하게 살았죠. 회장 사위라는 이름으로 온갖 더러운 짓 하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자그마치 30년이에요. 30년. 준영은 울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겁쟁이였어. 맞아요. 당신은 겁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서윤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15년. 잘 살다 나오세요. 그때쯤이면 엄마도 저도 당신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서윤은 돌아서서 나갔다. 준영은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울었다. 2026년 봄. 한지수는 세상을 떠났다. 작은 장례식장에서 서윤은 어머니의 영정을 안고 있었다. 엄마, 내가 해냈어. 그 사람 무너뜨렸어. 서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제 편히 쉬어. 준영은 교도소 독방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보고 있었다. 부고란에 한지수의 이름이 있었다. 한지수 여사 별세. 향년 58세. 준영은 신문을 준 채 눈물을 흘렸다. 지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눈물을 보지 않았다. 서윤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검사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펼쳤다. 다시 시작하자.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서윤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